사람들은 종종 운명의 바람을 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기분 좋은 운이 살며시 다가와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운의 변화를 알리는 특별한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꿈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을 조심하고 대비하라고 조언해주는 예지몽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꿈에는 각양각색의 종류가 있으며 그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꿈이 해석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별로 생각하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이 꿈속에 등장하고 그 꿈이 매우 선명하게 기억된다면 그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꾼다면 그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신호이며 미래에 대비하라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운을 유혹하는 법 그리고 만약에 예지몽을 꾸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은 언제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꿈이 주는 주의 신호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만약 이런 꿈을 꾼다면 그것은 반드시 조심하라는 신호이며 미래를 대비하라는 징조랍니다. 하지만 운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운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대운이죠. 이 두 운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꿈을 통해 받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작은 운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기쁨이나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대운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꿈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통해 이러한 운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꿈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었나요? 우리의 꿈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대응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지혜의 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둑맞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이 훔쳐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작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정보나 물건, 심지어는 성취까지도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꿈에서의 도둑은 그저 물건을 빼앗으려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당신을 경쟁자로 여기거나 당신의 노고를 자신의 이득으로 삼으려는 이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때론 당신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나타내기도 하죠. 특히 꿈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침입한다면 그 경계심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당신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나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되거나 책임감이 과중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불길한 예언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이 귀하고 값진 물건이 꿈에서 훔쳐간다면 이는 부와 성공의 소실을 경고하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꿈에서 당신이 타인의 귀중품을 훔치는 경우는 예상치 못한 기회나 재물을 얻게 될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꿈에서 침입자를 잡는다면 이는 경쟁에서의 승리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현실에서의 승리를 예고하는 듯 지금 당면한 고민이나 어려움이 점차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거나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시는 경우인데요. 꿈속에서 부모님 또는 조상님이 나타나시어 아무런 말씀 없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시는 경우 이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꿈은 종종 예지몽으로 여겨지며 때론 긍정적인 메시지를 때론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만약 꿈에서 조상님들이 단어 한마디 없이 오로지 눈빛만으로 소통하려고 한다면 이는 현실에서 불행이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걱정을 그 눈빛에 담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는 듯합니다. 반면 말을 하시려고 하나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나 아직 여러분에게는 명확히 전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으나 그 목소리가 닿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모든 꿈이 경고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꿈속에서 부모님 또는 조상님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고 그것이 좋은 느낌을 준다면 이는 재물이나 행운이 곧 찾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변화나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여러분을 다독이며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라면 그동안 겪었던 고민이나 어려움이 곧 해결될 것임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징조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지닌 걱정거리나 문제가 조만간 불어날 바람처럼 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꿈에서 부모님 또는 조상님이 나타나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는지 그리고 그때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의 메시지가 생생하게 기억된다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에게 중요한 신호를 전달하려는 것이니 꿈속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감정과 메시지를 현실 세계에서의 결정과 행동에 적절히 반영해 보세요. 꿈은 때로 예상치 못한 현실의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꿈에서의 이러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세 번째는 꿈의 주인이 동물인 경우입니다. 동물이 주인공인 꿈을 꾸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태몽 혹은 길몽으로 여기곤 합니다. 동물 꿈의 세계는 참으로 다채롭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각양각색의 상황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때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가령 꿈속에서 우리가 키우는 가축이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는 재물이 손을 떠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노력해 모은 금전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만약 그 가축이 건강하고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재물의 회복 또는 예상치 못한 횡재를 의미합니다. 꿈에서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그 행동은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나 기린처럼 크고 웅장한 동물이나 호랑이, 사자, 독수리와 같은 강력한 맹수들은 명예와 재물, 성공을 상징합니다. 특히 하늘을 유유자적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꿈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높은 지위와 성취를 의미하는 길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 꿈이 좋은 예언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맹함으로 알려진 맹수나 맹금류가 꿈에서 힘을 잃고 떨어지거나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명예 손실이나 금전적 손해 혹은 중요한 일의 실패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의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꿈을 해석할 때는 그 동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꿈은 단순히 미래의 예언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 혹은 무의식적인 욕망과 두려움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만난 동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의 행동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는 감정을 느끼는 꿈인데요. 어떠한 꿈을 꾸고 아픔과 고통을 느꼈는데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을 꾸었거나 생소한 장소에 가서 혼자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는 꿈입니다. 우선 꿈속에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통증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와, 내 볼 좀 꼬집어봐. 이게 진짜야, 꿈이야? 이처럼 꿈에서는 아픔도 느끼기 어려운 것인데요. 특이하게도 꿈속에서 여러분이 갑작스레 넘어졌는데 아픔이나 쓰라린 고통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통이나 고난이 느껴지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고를 암시하는 예지몽입니다. 만약 꿈에서 고통을 느끼셨다면 각별히 몸조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좋지 않은 일을 겪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며 말 한마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소한 풍경을 보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장소에 갔는데 이곳에서 혼자 있어서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에서 감정을 느끼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처럼 감정을 느꼈을 경우 조금 주목해서 꿈을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처음 보는 곳에 가서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것은 재물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몰락하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 혹은 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꿈을 꿨을 때에는 일단 잠시 하려던 일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꿈을 꾸셨다면 사업상의 지출이나 큰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재검토를 해보라는 의미일 경우가 많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 큰 사기를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가 생겨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받거나 누군가와 놀면서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는 꿈을 꾸는 경우에는 좋은 일을 암시하는 예지몽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큰 번영을 가져다 주거나 행복한 감정을 느낄 일이 조만간 생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꿈이니 좋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익숙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속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꿈을 꿨다면 이것은 이제 곧 큰 번영이 나에게 다가왔으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일반적으로 꿈에서는 감정과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이 어떤 꿈인지 나에게 주는 징조를 알고 싶다면 그 꿈을 꿨을 때 감정을 느꼈는지 내가 받은 감정의 신호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길몽인가 흉몽인가 의견이 분분한 재물몽. 많은 분들이 재물몽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재물적 손실을 암시하는 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실제로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계셔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꿈을 꾸더라도 그 속에 담겨진 상황을 잘 파악해야 길몽인지 흉몽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해드릴 몇 가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첫째, 먼저 돈을 잃어버리는 꿈. 정말로 현실에서도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적은 돈을 잃어버리면 애굽이 소멸하게 됨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런 문제가 차차 해결될 것임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잃어버렸다면 주의를 요하는데요. 실제로 돈을 잃거나 주변 사람과의 시끄러운 다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꿈을 꾸게 되셨다면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상황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하늘에서 금전이 떨어지는 꿈입니다. 돈이 하늘에서 잔뜩 쏟아졌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꿈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좋은 꿈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손실이나 금전상의 피해를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돈이 떨어지는 꿈이기 때문에 좋은 꿈이 아닐까 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 대부분이 길몽보다는 흉몽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꿈은 현실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재난을 예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사업상의 손실을 보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되면 현실에서는 특히 금전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금전 관계를 항상 명확히 하여 그 피해를 없애도록 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늘에서 지폐나 동전이 우박처럼 무수히 쏟아져 내리면 큰 재물이나 이익이 생기는 등 최고의 행운과 복록을 얻게 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은 경우는 근심과 피해가 발생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한 꿈입니다. 셋째, 핸드백이나 가방, 지갑 속에 돈을 도둑 맞는 꿈 역시 길몽인지 흉몽인지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돈의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적은 돈이면 걱정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돈이 다발처럼 아주 많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현실에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이처럼 그냥 같은 꿈이더라도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 그리고 감정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우리가 꾼 그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꿈을 꾸면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꾸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흉몽을 꾸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대처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간단하게 해보신다면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쓰는 것입니다. 아니, 나쁜 꿈을 꿔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릴 액땜은 결코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복권을 사는 것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꿈에서 재물이라는 그 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돈을 보고 즐겁게 들어오도록 반갑게 맞이하는 것과 또 돈이라는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돈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것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 금전이라는 돈 그 자체는 여러분의 주변에 서성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되면 좋고 안 되면 액땜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평소에 사지 않던 복권을 사서 돈의 흐름을 흘러가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복권을 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더라도 1,000원씩 놓고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등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택하시는데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꿈을 꾸고 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나누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지금껏 안부를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 즐겁게 수다를 떠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 개혼법이지요. 특히 평소에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거나 마음은 가깝고 친근했지만 여건상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고 만약 길몽을 꿨다면 더 좋은 길몽으로 복을 2배로 누리는 수단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꿈을 꾸시고 나면 오늘 하루아침이나 점심쯤에는 전화를 하시거나 실제로 만나서 안부를 물으시고 또 즐겁게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오려고 하던 불행도 즐거운 웃음소리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약 입으로 수다를 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용히 글을 써내려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꿈은 자면서 꾸는 영역으로 음의 영역인데요.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특히 글을 쓰거나 수다를 떨거나 하는 언어적인 소통은 양의 영역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몽을 중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글을 쓰는 것인데요. 나의 하루 생각과 지금까지 감사한 사람들에게 이때를 이용하여 안부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개혼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찜찜할 때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글을 써내려가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사람들과 즐거운 소통을 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 싹 씻겨져 내려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 나의 행동을 꼭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당장 그 자리에서 빠르게 내리기보다는 10분 정도 늦게 행동하시고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대비를 해야 할 꿈을 꾸는 것은 나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지니라는 암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바로 조급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요. 또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당장 행동을 해야 할 것 같고 신중한 행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소보다 10분만 늦게 결정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시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비롯하여 불행한 인간관계를 막아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누군가는 꿈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꿈은 본능적인 것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결과를 예측하여 여러분에게 꿈으로써 암시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꿈을 꾸었을 경우 그 꿈을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늘 좋은 마음과 복을 받는 행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그 꿈이 어떠한 꿈이든 앞길을 헤쳐나가고 좋은 운을 여러분의 것으로 움켜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꿈 이야기 어떠셨나요? 꿈 해석은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이 펼쳐내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읽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내면에는 직관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중요한 변화의 순간을 이해감할 수 있답니다. 꿈을 통해 우리의 직관을 활용한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흐름을 감지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몽에 너무 의존하거나 꿈의 의미를 고정된 결론으로 여기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꿈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거나 어려움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이용한다면 우리는 더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길몽이라면 그것을 단순히 좋은 운의 신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반대로 흉몽이라면 그것을 위험의 예고편으로 여기고 미리 대비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결국 꿈 해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을 보다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꿈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메시지와 상징을 통해 여러분의 직관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행복과 번영을 한층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지혜의 밤이었습니다.